안녕하세요. 제 채널은 누구나 최대한 찾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말씀드리면서 공시학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온 테린이 아빠입니다. 영상 속의 내용들은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자료인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엑셀 데이터는 유튜브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매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라떼 이상 회원분들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도 참여 가능하시고 엑셀 다운로드 링크와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 주소 링크는 멤버십 회원용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사투자 전문 법령으로 인하여 댓글 기능을 정지해 놓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업종 쏠림 지수가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내려왔다 싶어가지고 인버스를 조금씩 깔고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깔지고 있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제 인버스가 한 20%, 오늘 이제 코스피 인버스도 한 5%를 새로 채웠어요. 그래서 이제 인버스 한 20%에 현금도 한 10%, 그리고 주식 한 70% 좀 미만으로 들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해서 방어가 되진 않아요. 왜냐면 개별주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고 상대 강도가 센 것들이 또 탄력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이번 주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덜 깨졌다, 뭐 여기에 이제 위안을 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지고 있는 인버스를 이번 주 중에 이제 풀고 싶은 데이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한번 우리가 이게 만약에 푼다면은 어떤 섹터들을 또 봐야 되는지, 수급이 좀 비워져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디스클레이머고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보고 있는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인데, 요게 이제 구글 콜앱으로 하고 있고, 이거 뽑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 회원분들한테는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구글 콜앱에서 돌릴 수 있는 코드도 다 드리고 있고요. 이게 이제 쭉 내려가게 되면 이게 한 전저점 부근까지 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12월 9일까지 이제 이게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목요일쯤, 이렇게 수목쯤에 여기 이제 저점을 통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이제 수요일 목요일쯤이면은 환율도 이제 조금 진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어떤 시기일 수도 있고, 이게 미국의 물가 지표가 수요일 날 저녁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목요일쯤 되면은 물가 지표에 대한 매크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고 12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는 데다가, 이제 한국만의 어떤 고유 리스크가 이제 주말에 있다 보니까 주말 전에 한번 이제 또 시장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겠냐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베팅에 들어가는 투자자들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이제 이거 보니까 제가 이제 보고 있는 이 패닉 셀링 지표를 통해서도 12월 9일 월요일이 코스피와 코스닥 둘 다 이제 패닉 셀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 장중에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한 코스닥이 이제 한 31%, 마이너스 31%를 도달했는데, 과거에 이제 보게 되면 이 2022년도 코스닥이 마이너스 35% 정도 찍었어요. 2022년도에. 2020년도는 이제 코로나고, 이때도 MDD가 마이너스 35% 정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금리가 인상돼서 시장이 두들겨 맞을 때였고, 여기는 이제 코로나로 이제 박살날 때 맥시멈 드로우다운이 연간 최저가 마이너스 35% 구간이었으니까, 이제 한 빠지더라도 한 3-4%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있고, 과매도이고, 그 다음 과매도 지표가 이제 떴어요. 보통 이 과매도 이후에 5영업일 이내에 급반등이 나오면,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지만 급반등이 나오면서 과매수가 나오면 시장을 이제 바닥을 다지는 어떤 그런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가 제일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오실레이터의 지표도 지금 이렇게 0.4까지 지금 도달했습니다. 통상적으로 0.3을 넘어가면은 상위 90%에 해당해요. 그래서 붉은색이 내려가면은 시장이 그래도 괜찮고, 내려가는 구간은 괜찮고, 이게 붉은색이 올라가는 구간, 이 밑에 이제 과매도라고 표현하는 게 좀 틀렸고, 붉은색이 이제 많이 내려간다는 거는 업종 쏠림이 굉장히 완화되었다. 웬만해서는 다 올라간다, 돌아가면서. 이게 일부만 그 업종이 쏠린다는 거는 일부만 생존한다는 거죠. 일부만 생존한다는 거는 업종 수익률 상위와 하위의 편차가 크니까 하위 쪽에서는 막 폭탄이 막 터지는 그런 장들이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갈 때 생기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구간으로 접어들면은 보수적으로 플레이하고,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제 적극적으로 플레이하는데, 지금 이제 0.4 정도니까 과거에 0.6 정도, 올해가 이제 0.6까지 찍어주는 게 의외로 많은 건데,
과거에는 이제 0.6 정도로 가는 게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0.6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이제 퍼센타일 함수 기준으로 한 95% 이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공격을 해나가야 되는데, 월요일날 이제 0.4면 이게 올라가는 폭을 고려했을 때 아마 화요일, 수요일쯤 지나고 나면 대략적으로 피어 앤 그리드 오실레이터와 이 방식, 업종 쏠림은 완전 다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체크를 하는데, 시장의 바닥 통과가 이번 주 수목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화요일부터 인버스 지금 현재 20% 들고 있는 것 중에서 5%씩 지금 빼나갈 생각이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산다면 어떤 걸 사야 될까? 지금 현재 시장에 수급이 뭐가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이제 금액 기준으로 이제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 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사모, 투신, 연금 3개의 금액 기준으로 매수한 걸 등수를 평균한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눈에 보이고, 그 다음에 은행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탄핵 관련된 피해주들이니까, 이런 피해주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빠르게 반동할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엔터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보이는 거는 조선, 그리고 밸류업, 소프트웨어, 엔터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종종 이제 전력기기들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조선이고, 여기도 엔터고, 여기도 전력기기고, 그리고 방산도 이제 좀 하나 둘 지금 다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건 이제 순매수가 아니고 단순히 이제 한쪽만 보는 거예요. 매수만 보는 거예요. 계속 돈을 거기다가 투입하는 곳이 어디냐, 이걸 이제 보는 건데, 현대로템 이런 걸 보면 방산도 이제 있어요. 그래서 쭉 정리를 하면 산업재가 있고, 산업재 중에서 조선, 밸류업,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 이렇게 지금 보이고 있다. 알테오젠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제 바이오가 있긴 한데, 바이오가 뭐 파마리서치와 같은 미용도 이제 바이오를 다시 좀 보고, 셀트리온도 보고 이렇게 하면은 바이오가 이제 막 세부 종목들까지 관심을 있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 시장 반등하면 알테오젠 정도가 반등의 선봉장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시가총액 기준으로 이제 매수하는 거에 대한 평균 등수를 이제 보는 건데, 뭐 밸류업은 이제 당연히 금액 기준으로만 보이니까, 여기서도 이제 보게 되면 뭐 전력기기도 보이고 엔터도 보이고, 엔터가 지금 두 개나 YG 엔터랑 JYP 엔터는 시총 대비 많이 샀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퀄 인증 이슈가 있는 뭐 테크윙 이런 것들도 많이 좀 사고 있는 것 같고, 소프트웨어들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유동성이 공급되는 컨셉 중에서 이게 상대 강도가 높은 것들이 이렇게 노란색에 해당하는 산업재, 밸류업, 소프트웨어, 건강관리, 전력기기, 유틸리티, 필수 소비재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필수 소비재도 해봐야 뭐 삼양식품 정도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빈집이 뭐냐? 왜냐면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위에서 누르는 매도 압력이 이제 해소되는 게 불확실성 해소잖아요. 그래서 매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위에서 내리는 매도 압력이 딱 사라지게 되면 빠르게 튀어나가려면 수급이 비워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수급이 비워져 있어야 빠르게 튀어나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소프트웨어도 수급이 비워져 있고, 은행도 굉장히 많이 비워져 있어요. 그리고 보험도 많이 비워져 있고요. 은행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이제 배당 기준일이 또 선정이 되면서 2월 달에 기준으로 해서 배당을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말부터 이제 배당 관련된 매수 수요가 은행 쪽은 이제 시작을 또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선도 지금 수급이 비워져 있다, 지금 채워지고 있는 거고,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이제 대표적인 현대차나 기아차가 있는 이 자동차 쪽도 수급이 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미디어 엔터들도 최근에 이제 탄핵 이슈로 가장 이제 타격을 많이 받았죠. 최근에 이제 내년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가 이제 조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쉬고 있는데, 이쪽도 좀 볼만한 것 같아요. 전력기기는 지금 현재 잘 버텼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대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돈을 많이 밀어넣어서 덜 깨졌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반등할 때 좀 세게 못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랑 밸류업이랑 뭐 자동차, 조선, 이거 자동차도 사실 밸류업이니까 결국 이제 소프트웨어, 밸류업, 엔터, 조선 이쪽으로 지금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생명보험도 지금 과매도예요. 그래서 수급이 지금 많이 빠져 있으니까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와중에 매도되는 압력만 좀 낮아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밸류업이 이제 연말이기도 하고,
배당 시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내년 2월에 이제 배당 프로그램, 올해 2024년도 1월 달에 배당 프로그램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왜냐면 은행에 대한 배당 매수 수요가 이제 자극돼가지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그런 잠깐만 좀 들고 있으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배당 매수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기가 되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때 지금 당시에 보니까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급이 비워져 있으니까 보는 건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수급이 좀 비워져 있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반도체 장비도 그렇고. 여기서도 보게 되면 2차 전지는 뭐 이게 수급이 채워진다고 해서 반등을 제대로 할지 잘 모르겠고, 배당은 좀 말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배당은 말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바이오는 지금 그래도 일부 이제 바이오들, 뭐 알테오젠 이런 것들이 잘 버텨서 거기로는 매수가 계속 발생되다 보니까 과매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가스 유틸리티는 이제 한국가스공사인데, 이쪽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너무 있다 보니까 이쪽은 좀 하기가 힘들고, 밸류업은 그래도 시장에서 정책 우려가 있더라도 끌고 간다. 계속 이제 뭐 밸류업은 계속 지향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연말 연초에 지금 시장에서 이제 시장만 좀 괜찮아지면 노릴 수 있는 섹터가 밸류업이 가장 1순위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또 비워져 있는 소프트웨어는 지금 미국 시장의 상대 강도가 제일 센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소프트웨어이고, 소프트웨어가 내년부터는 돈을 벌 것이다. AI 덕분에. 뭐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국내 이제 기업들도 같이 연동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은행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은행을 많이 집중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지금 시기에. 어차피 연금의 매수로 인해서 반등하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이 이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시장의 매도 압력이 갑자기 사라진다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제가 봤을 때는 은행 같은 이제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자동차 같은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이 가장 셀 것 같다. 그래서 저라면 인버스를 이번 주에 이 시그널이 점점 올라가는, 붉은색이 점점 올라가는 국면에서 가봐야 0.6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월요일 지나서 오늘은 이제 월요일날 찍고 있으니까 화수목 이렇게 인버스 비중 줄이면서 은행을 좀 비중을 늘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의 이제 전략이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틀리더라도 배당이라고 하는 배당을 먹으면 되니까, 배당을 먹고 또 버티면 되는 거니까, 배당이라고 하는 이제 이벤트를까지 고려를 해서 지금 시점부터는 밸류업이 제일 안전한 어떤 선택 구간으로 들어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들 충분히 빠져나갔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 리스크나 정치 리스크, 그러니까 정치 리스크죠. 이 정치 리스크가 이번 주 중에 해소가 된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오실레이터가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업종 쏠림도 이것도 오실레이터로 만든 건데 올라가고 있고, 저는 이제 피어 앵그리드 오실레이터도 충분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한 이틀 정도만 더 참으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화수목 3일 동안 인버스를 조금씩 풀고, 그걸 은행 쪽으로 좀 대체해 나가고 싶다. 그리고 또 이제 조선도 있고, 뭐 개별적으로 좀 봐야겠죠. 과매도가 아닌지. 그래서 은행, 조선, 소프트웨어 뭐 이런 쪽으로 계속 비중을 늘리고 인버스를 좀 줄여 나가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밸류업, 엔터, 조선, 소프트웨어 이쪽이 제일 매력적으로 지금 현재 느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